안녕하세요. 온킹의 박프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가 온킹 다방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커머스 관련된 이슈라든가 행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궁금했던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질문을 받아가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12월 27일 날 네이버가 오픈한 네이버 원뿔딜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좀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두 명의 MD님을 모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카오톡딜과 원뿔딜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보시기에 혹시 톡딜과 비슷하면서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온라인상에서 딜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카카오는 톡딜이고 11번가는 쇼킹딜, G마켓은 슈퍼딜, 옥션은 올킬, 네이버는 핫딜, 딜들이 되게 많이 좀 있고요. 아마도 핫딜은 여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해보시면 한번 접해보셨던 럭키투데이가 노출되는 게 이제 핫딜에 대한 대표적인 영역이고, 핫딜 행사가 이제 메인의 쇼핑판에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 딜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작년 12월 27일 날 처음으로 새롭게 출시된 게 이번에 오픈한 원뿔딜인 거고요. 이런 플랫폼사들이 왜 딜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딜의 의미가 싸다, 최저가, 그다음에 한정 기간, 한정 수량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매 전환율이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소비자들의 좋은 구매 기억을 심어주게 되면 11번가의 11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의 경우에는 가장 거래액이 높았던 11절의 행사가 하루에 2천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아마 매월 11일만 되면은 사고 싶은 제품이 없어도 그 11번가 앱을 켜가지고 구매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생필품 떨어진 게 무엇인지를 계속 쇼핑을 한다고 하고, 많을 때는 한 50만 원? 네,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부터 해서 애기용품, 옷 다 11번가를 통해서 산다고 하는데 매월 11일 날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런 좋은 기억과 그런 인지들을 심어주게 되면은, 특히나 소비자들이 그걸 통해서 좋은 구매 경험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해당 딜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많은 거래액을 올릴 수 있어 좋고,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카카오톡딜과 원뿔딜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딜은 79시간인 거고 원뿔딜은 72시간의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카카오톡 쇼핑하기 톡딜은 처음에는 같이 사면 할인받기라는 컨셉으로 갔다가 최근에 혼자도 바로 살 수 있게끔 최근에 바뀐 거죠. 그런 거는 좀 원뿔딜이랑 좀 똑같고, 지금 원뿔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원뿔딜을 한 번 이상 구매했던 유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이버 톡톡으로 푸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준비 기간, 아직은 그 유저들이 아직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만, 벌써 카카오톡 쇼핑하기가 아마 받으셨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아침 8시 반에 되면은 500만 이상의 그 유저가 있는 카카오톡 쇼핑하기로 4개의 썸네일로 이제 푸시가 들어가서 거기서 7천만 원, 1억 이상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카카오톡딜과 네이버 원뿔딜과의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 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는 30, 40대 여성이 가장 주력으로 타겟팅이 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카카오는 조금 더 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여성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MD로서 이제 상품을 구성을 할 때 예를 들면 라면이라고 치면 네이버는 한 10팩, 카카오는 한 6팩. 젊은 여성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객단가를 낮추는 구성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조금 더 영한 제품을 카카오톡으로 구성을 하고, 키즈나 엄마들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버로 구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차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프로님이 생각하시기에 원뿔딜 선정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세 가지랑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피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첫 번째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즌 이슈, 세 번째는 연출 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뷰가 좋은 아이디어 상품. 4가지 정도를 좀 꼽아봤어요. 가격은 원뿔1이나 원뿔 플러스 알파로 좀 구성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 무조건 최저가여야만 되고, 그게 진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만 좀 선정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품들도 선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3월이니까 뭐 과일로 따지면 참외가 아마 선정 확률이 좀 높을 거고요.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은 저희가 뭐 선크림, 선풍기도 요즘 직장인들 갖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 이런 것들 아마 좀 제안이 잘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원뿔딜 자체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썸네일을 가지고 클릭을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연출 이미지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에 대한 이미지가 좀 퀄리티가 높고 또 네이버 선정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하루에 30개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30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좀 리뷰가 조금 좋은 아이디어 상품들이 간혹가다 선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출되는 상품 중에서 아이수 샤워기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뷰는 좀 많지 않지만 지금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요즘은 이제 아토피나 뭐 피부 질환 환자들도 많고 또 주방에서 수돗물 라면도 끓여먹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터가 들어가 있는 샤워기가 되게 필수품이 되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17,000원대로 너무 좋고 리뷰도 좋아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구성인 필터예요. 그래서 잘 연관이 되어 있어서 리뷰가 8개밖에 없지만 좀 잘 선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뿔딜도 프로모션이다 보니까 행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사실 정상가 대비 행사가가 낮을수록 혹은 이제 증정이 붙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 메리트 있게 제한 후에 좀 선정이 되는 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웬만한 셀러분들은 보통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있죠. 진짜 단 1원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무배도 되게 많이 안 하시고 하는데 손해를 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는 소비자를 좀 생각하고 소비자들 모으려고 하는 그런 좀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MD로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꼭 상품을 세일즈할 때는 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 마진이 50%일 때 보통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를 나눠가지고 미리 약간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가, 상시 할인가, 특가, 딜가 네, 이런 식으로 4단계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딜가는 거의 원데이 특가급의 딜가를 어떤 마진율의 5에서 15%까지가 약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인건비나 뭐 마케팅비, 뭐 배송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손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면 또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증가될 때 5에서 15% 정도는 돼야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딜로 구매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이거를 판매가나 정상가로 다시 재구매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싼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원뿔원이 아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원 플러스 알파로 좋은 증정을 붙여서 마진율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걸로 제안을 해주시고 거기서 선정이 됐을 때 최소 5에서 15% 이상 마진을 볼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네이버 원뿔들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꼭 그 사람이 재구매를 했을 때 판매가나 정가로 살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 딜가에 대한 최종 할인가, 혜택가를 잘 검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뿔딜판에서 최상단에 노출되는 이미지 배너랑 그리고 그 아래에 추천순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혹시 이미지 배너나 아니면 추천순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뿔딜로 들어가서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추천순, 마감 임박순, 최저가 순이 있는데 대부분은 추천순으로 좀 보이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뿔딜은 한 20개 정도로 운영을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보통 5에서 10%, 100명이 들어오면 5명에서 10명이 구매하는 그 정도의 평균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구매 전환율이 좀 평균적이고 평등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유입이 많은 순위 추천 순의 기준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매출이 구매 전환율이 갑자기 1, 2%대로 떨어지면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썸네일이 그런 순위와 체인지가 몇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순위는 네이버가 어떤 가이드로 공지하는 게 아니라 내부 로직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있고 네이버에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원뿔딜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데이터가 부족하겠지만
지금 현재 원뿔딜 평균 거래 기준 그리고 이게 카테고리별로 사실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 생필품을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딜 기간 동안에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기존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모든 딜들이 500에서 100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고 간혹 가다는 작게 나올 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테고리마다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마스크는 보통 한두 개씩은 계속 그 딜에 껴 있거든요. 제가 원뿔딜 마스크 행사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 예를 들어서 유입수가 2만 명이고 근데 구매 전환율이 10%가 나오고 평균 객단가가 만약 17,000이라고 하면은 잘 나올 때는 3,400만 원 정도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0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정말 지금 잘 나오는 딜 거래액. 그리고 평균은 5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안 나올 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할 수 있고 카테고리마다 그런 생필품은 그 정도 나오지만 푸드 같은 경우도 되게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애기들이 먹는 푸드, 그는 진짜 간식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라면, 또 가격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좀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 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계속해서 이번에 원뿔딜처럼 뭐 레시피판, 장보기판, 그리고 선물하기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뿔딜은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원뿔딜은 아무래도 네이버 핫딜에 포함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판 개념, 뭐 레시피판, 장보기판, 그다음에 선물하기와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이버에서 원뿔딜 구매자들을 모아서 네이버 톡톡 푸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2분기경에는 아마 푸시도 좀 진행이 되고 활발히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쇼핑 라이브랑도 결합형의 행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몇 개월 뒤에는 지금의 거래액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원뿔딜 수수료가 지금 5%이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 내부적인 서비스로 봤을 때는 되게 높은 수준의 그 연동 수수료이거든요. 지금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2%이니까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아마 이 원뿔딜이라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트래픽이라든가 그런 거래액 등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수수료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보다 만약에 좀 더 늘어난다면 아마 조금 반발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저가를 잡아야 되는 딜이기 때문에 5%도 지금 약간 반발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오픈마켓이랑 소셜보다는 되게 2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금액의 수수료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네이버 본질의 이제 검색 포털과 커머스를 같이 하는 또 플랫폼이다 보니 그거를 5%까지는 마지노선이나 보고 더 높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님, 그 네이버에는 수수료가 좀 많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매출 연동 수수료, 그리고 원뿔딜 매출 연동 수수료, 상품 수수료 뭐 이런 수수료들의 어떤 좀 개념이나 차이 이런 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연동 수수료가 있죠. 쇼핑에서 바로 구매를 하는 거는 이제 쇼핑 연동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가 붙습니다. 쇼핑에서 안 하고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다른 곳에서 링크로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2%가 안 붙죠. 예를 들어서 이제 1만 원짜리 상품인데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2%가 붙고 네이버 페이의 결제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3.7 정도 되니까 약간 5.7% 정도가 붙는 거니까 빼면은 9,430원 정도가 이제 셀러의 통장에 찍히는 정상 금액인 거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5.7%가 붙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뿔딜 매출 연동 수수료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제 2%가 5%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8.7%가 빠져서 또 이것도 산수를 하면은 이제 9,130원이 이제 셀러의 정산되는 금액인 거죠. 근데 수학이 힘드네요. 원뿔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셀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으면 마진이 적어지는 거니까 유입이랑 판매량이 높다고 해도 마진을 따졌을 때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베이 코리아라든가 G마켓 옥션이라든가 소셜인, 위메프나 쿠팡보다 스마트 스토어가 80% 이상인 분들에게는 분명히 타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5% 내던 거 8%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와 결합하는 수수료가 20%가 넘고,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화장품 벤더분들한테 들어보면 40%, 오, 네. 무신사도 20% 후반대, 홈쇼핑 30%대, 그리고 이제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10%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뿔 딜이 수수료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10% 언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켓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저렴한 수수료인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의 비중이 높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뿔 딜을 우리가 주력 행사로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시즌에 대해서 리뷰를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이제 원뿔 딜을 실제로 어드민에 들어가 보시면 재고 소진용으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용으로만 단발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걸 주력으로 하셔가지고 굳이 8% 이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저 구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였을 거예요. 이게 원뿔딜 같은 경우에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뭐 재고 이슈가 있어서 재고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원뿔딜 가이드상으로는 재고가 1000개 이하면은 조금 권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좀 생길 수가 있죠. 뭐 타 마켓이랑 좀 겹쳐가지고 행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어드민에서는 원뿔딜 담당자 메일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담당자에게 그 내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하면서 메일상의 그런 키워드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보낸다는 그런 식으로 메일링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재고로 인한 품절 이슈로 인해서 행사가 중단됐을 땐 그 셀러에 대해서 다시 주얼리를 선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은 약간의 재고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만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꼭 미안합니다라는 메일을 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샴푸에다가 더해서 사은품으로 미스트 본품을 증정하는 상품 구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미스트가 본품이 사은품으로 증정이 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원뿔딜의 구성인 원 플러스 알파 구성으로 바로 제한이 원뿔딜로 가능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 코드에 대해서 그대로 제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상시에 대한 혜택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혜택을 줘서 그 미스가 만약에 본품급이시라면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커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커피가 하나가 만약에 2,000원이라고 치는데 코드를 바꿔가지고 원뿔 원으로 바꾸면 이거는 네이버 쇼핑 가이드상 상품 아이디 재사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꼭 별도의 코드를 다시 하나 생성을 해서 이건 원뿔 원에 대한 코드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상품 아이디 재사용에 대해서 해당이 좀 안 되는,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 플러스 알파 구성에 대해서 이 알파가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품이 라면이 10팩인데 라면 한 개만 더 증정을 붙인다고 해서 원뿔딜에 선정될 수는 없거든요. 거의 본품급에 대한 퀄리티나 그런 구성이 돼야 돼서 라면이 10개 구성이 있으면은 짜파게티를 5팩을 더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정 구성을 해주시고, 이 증정이 본품과 연관성이 있어야지 선정이 될 겁니다. 제한은 가능한데 아마 선정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서 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박프로님께서 원뿔딜의 향후 뭐 전망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쇼핑 라이브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연계가 될 것 같으신지. 일단은 네이버는 쇼핑 라이브의 활성화와 거래, 그 방송 개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2022년이 될 것 같고, 지금도 많은 행사와 라이브를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브랜드데이나 신상 위크나 이런 것들은 라이브를 필수로 진행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뿔딜 같은 경우는 뭐 메인 브랜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뭐 소상공인 셀러나 그런 메리트 있는 상품들로도 많이 선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거래액을 늘리는 거를 되게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72시간 3일 동안 들어가는 구장인데 최근에 조금 그런 사례들이 좀 생겼어요. 원뿔 라이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뿔딜 3일 안에
하루 1시간을 라이브를 같이 병행을 시켜서 거래액을 늘리는 그런 원뿔 라이브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그 원뿔 라이브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원뿔들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또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원뿔들 선정 후 라이브 준비 기간이 되게 작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못했었는데 브랜드 스토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협의해서 일정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뿔딩과 연결된 라이브 커머스도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열어줘서 그 원뿔 라이브 같은 그런 거를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이버에서 공식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몇몇 원뿔 라이브가 보여지는 거 보니까 네이버도 그런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답변은 댓글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MD분들이랑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좀 그리고 또 이런 거 관련해서 원뿔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온킨다방에 대해서도 많이 조금 시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온킨다방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